그렇다면 건대 입구 납치 괴담으로 떠도는 이 풍문은 사실일지 이번에도 직접 찾아가 봤다. 건대 입구 납치 괴담은 한 청년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SNS 아이디와 사진을 공개하며 올린 것으로 그의 주장에 의하면 쉬미한 시간 건대 입구 먹자 골목의 한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리 한 잔만 더 하러 가자. 내가 쏠게. 가자.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된 여성에게 유인당해 모텔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건장한 남성 2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장기 매매를 위한 납치를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근처 대학의 학생들은 이 괴담에 대해 들어봤을까? 건국대학교 장기 매매 괴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막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좀 밤에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놀기도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건대 장기 척출 괴담? 이러고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거 봤었어요. 그냥 뭐 그게 가짜겠지야 진짜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괴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제작진은 이번에도 괴담 속의 실명으로 거론된 주점으로 찾아가 봤다.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던 주점 관계자. 그렇다면 싸움으로 인해 폭행을 당했다는 모텔에서는 괴담의 진실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체육인데요. 예, 왜 그러시는데? 그 사건 전혀 들어본 게 없으신 예, 거예요? 없어요. 진짜 경찰도 안 예. 하셨고. 왜 이러시는 건 정말 이제 화가 나려고 그래. 너무 막 이러니까. 얼마나 허위 사실로 인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모텔 관계자의 입장. 결국 노량진 수산시장 괴담도 건대 입구 납치 괴담도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는 것. 과거에도 이처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각종 괴담은 SNS를 통해 떠돌아다녔다. 납치를 한다는 가짜 택시 괴담, 독극물 오렌지 주스 괴담, 경찰은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괴담에 동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 솔직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글들이 다 익명으로 올라오는 것들이고 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믿지는 않고 그냥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좀 이게 진짜야? 하고 반신반의하는데 나중에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기도 싶고 그래요. 일단 100%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요즘에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한 얼마 전부터 장기 매매와 표적 납치에 관해 각성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5분짜리 동영상 한 편이 떠돌았는데 우리는 동영상 내용이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동영상에 표기된 단체를 찾아보기로 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찾아보고 예리입니다. 네, 국민안전보호연대요. 예, 국민안전보호연대 서울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 안내전화 114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닌 괴담 때문에 공포에 떠는 사람들, 괴담이 아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SNS 괴담은 점점 퍼져가며 우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그 왜곡된 대중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나타난 하나의 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SNS를 통한 그 괴담의 문제점 중에 지적해야 될 것들은 그 개인 스스로가 이 삶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이런 괴담 속에서 또 투영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일종의 본다면 이제 그 경제적 불안이 나타낸 이런 불안 심리가 또다시 그
괴담 속에서 투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괴담들이 계속 재생산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NS 괴담에 관한 풍문의 실체는 대부분 허위 사실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해독 다이어트, 이독 치료. 최근 사람들의 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풍문 대 풍문의 주제는 바로 독. 매일 볼 독을 맞아야 사는 남자. 우리 몸에 온갖 독성을 배출시켜주는 외성초입니다. 풍문 대 풍문. 독 품는 남자 대 독 푸는 남자. 먼저 독 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전남 무안으로 출발.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매일 벌로 침을 맞으신다고 하면 저희 찾아왔거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맞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벌침 맞을 생각입니다. 가실까요? 길을 따라 올라간 곳은 건물의 옥상. 멀리 보이는 저 정체불명의 박스는 뭘까? 저것은 벌? 벌이 통안이 입장거리 날아다니는데요? 오늘 이제 꿀을 뜨기 위해 밖으로 나오죠. 굉장히 꿀벌이 그렇게 싸나운 곤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이렇게 벌을 맨손으로 쓱 잡더니 잡아서 넣으면 되는데. 자신의 목으로 가져가는데 정말 독 품는 남자 맞다. 아프지 않을 수는 없죠. 네, 아픕니다. 다시 사무실. 증권 분석을 하는 그는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뒷목이 뻐근하다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옥상으로 향하고 고객과 투자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에도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통. 뒷목이 뻐근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옥상을 찾아가는 독 품는 남자. 하루에도 몇 번씩 옥상을 오르내리며 자신만의 비법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벌침을 맞는 것일까? 통증이 오를 때마다 사실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 못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벌침을 맞으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암사기. 암사기? 가 돼가지고 여기 4cm짜리 암이 여기도 한 11개 정도 이렇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3명의 아들을 낳으며 다복한 가정을 꾸려온 백성만 씨. 어느 날 찾아온 희귀암으로 그는 힘들고 기나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고. 그 신랑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엄청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기도 있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제 이렇게 하고 막내도 낳고 그랬는데 암 진단에 이제 말기라고 하니까 눈물밖에 안 났죠. 그래서 비인두암이라는 암인데 우리나라로는 한 10만 명에 1명 걸리는 희귀암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이 복귀를 할 수 없어요. 또 항암만 해서도 안 되고 방사선만 해서도 안 되고 뭐 복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항암으로 한 석 달 반 정도 치료를 하다가 2011년 12월 초에 3일인가가 마지막 항암 맞고 집에 쉬었다 오세요 했는데 백혈구가 400으로 떨어져가지고 격리 상태를 막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간 수치도 너무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아무 고사하고 너무 항암 이런 그 치료에 아프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프거든요. 아프다 보니까 머리 빠지고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벌침이 그 통증을 제어를 하더라고요. 10개 정도. 아무리 못 맞아도 6방은 맞아요.
결국 암이라는 지독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 매일 벌의 독침을 스스로 맞고 있는 남자. 아프지 않을 수는 없죠. 아픕니다. 좋군요. 그렇다면 벌독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벌독에는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멜리틴이 강력한 소염작용, 진통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항생제 100배 이상의 효과가 나는 천연 항생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종 염증성 질환에 특히 좋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오십견, 그다음에 뭐 척추 디스크라는 등의 어떤 관절 질환에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그 신경 과민을 좀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경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좋고요. 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라든지 요새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백성만 씨의 벌 자랑은 쉬지 않고 계속되는데 공격적일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그런 그의 마음과는 달리 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아야. 안 되겠다. 작전 상태입니다. 에이씨. 잔뜩 예민해진 벌들 제대로 독을 품고 달려든다. 엎드리세요. 촬영하던 제작진도 결국 주랭랑을 치고 마는데 공격성이 사람한테는 언제쯤 그러나요? 장마철에 좀 싸납습니다. 벌떼와의 전쟁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다시 한번 돌격. 다행히 쑥향에 얌전해진 벌떼들. 벌통 뚜껑을 열어보니 자연산 꿀이 가득 채워진 벌집. 꿀. 이제 여기는 아직 짓고 있고. 독침뿐 아니라 꿀까지 선물해주는 고마운 꿀벌들이 자랑스러운 백성만 씨. 독으로 네. 다스리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벌침을 맞게 되면 통증이 와요. 벌독 자체는 통증을 주잖아요. 그러면 논리는 이렇거든요. 몸에 있는 백열구는 얘가 어떤 그 몸의 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백열구들이 모여요. 이렇게. 여기가 혈관이 팽창된다는 것은 막혔던 혈관들이 뚫어진다는 일단 한 가지 이론이 맞아 떨어지고, 두 번째는 열이 발생해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2배 올라간다는 것은 뭐랄까 이렇게 갱생이 된다고 할까? 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신경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증을 너무 아프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게 쏴요. 호르몬 아드레날린을. 독 품는 남자의 또 다른 아드레날린은 바로 가족. 예쁜 막내 아들의 애교를 보고 있노라면 암의 고통도 잊게 된다고. 지금 상태는 뭐 여기 뼈는 거의 희미한 상황이고, 비인두암도 초기 발견보다는 한 4분의 1로 줄어들었고, 내시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 하나인데, 요거 하나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다 나빠지다 그래요. 벌침은 인체의 경혈점에 벌독을 적당량 주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경혈점은 인체의 다른 피부와 다르게 전기 저항이 낮아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자리입니다. 벌독이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벌독이 들어가게 되면 근육이 마비될 수 있는데, 특히 호흡하는 근육이 마비되면 호흡곤란 같은 것이 올 수 있어서 응급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일반인들이나 집에서 자가 시술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